반갑습니다. 페인커입니다. 제가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하더라도 페인트 디펙트 관련해서 결함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무엇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금속 도장인데요. 이렇게 광명단은 요즘에 아니고 4산화납이죠. 광명단이 아니고 알키드 타입의 산화철이 알료가 함유된 알키드 타입의 페인트를 이렇게 바르는데요. 이거는 철이 아닙니다. 벌써 철이었다면 부식이 됐었겠죠. 이거 보이시죠? 붉은 거. 여기는 겉에는 지금 다 아연 도금이 돼 있고요. 아연으로 지금 도금된 그 파이프입니다. 이거 말고 굵기가 더 굵은 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그라인더를 내서 절단을 하니까 이 부분은 철이라는 금속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산소하고 수분에 의해서 녹이 핀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연은 여러 가지 도금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핫딥 갈바나이징이라고 용융된 그 아연 액을 속에 그냥 담궜다가 빼는 겁니다. 철제 금속을요. 이런 아연 로 같은 데 있죠. 그 금속을 높은 온도에 열로써 이렇게 끓여주면요. 열이라고 칠게요. 끓여주면요. 얘네들이 녹아요. 이 아연 용융액이라면은 녹는데 거기다 담그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절단면이었던 것도 다 아연이 입혀지겠죠, 사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쓰기 편하도록 이 부분을 그라인더로 댔기 때문에 아연 입힌 도금이 아닌 이 안쪽에 철이 드러나서 이 부분처럼 녹이 피는 겁니다. 이거는 바르는 거죠. 스프레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롤러나 붓으로 발라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이점은 대부분 이거보다 더 관이 더 작은 데는 붓이나 롤러 스프레이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갔다가 빼면은 철을 보호할 수 있는 막이 형성되겠죠. 그게 아연 도금일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르면 바를 수 있죠.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길거나 좁은 내부에는 발라서 하기도 그렇고 스프레이 하기도 참 쉽지는 않죠. 거의 안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면 안에서부터 녹이 피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유튜버분도 건축인가 건설 쪽에 유튜버분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비가 발린, 흔히 이거 일본어로 빨간색을 사비라 하는데, 사비가 발린 아니면은 광명단 혹은 방청, 주로 방청이나 방식이나 같은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방청이 있고 방식이 있어요. 방식. 일식은 부식할 때 식이고요. 그냥 방지한다, 부식을, 이런 말이고요. 방청은 뭐냐면 녹입니다, 녹이 생기는 걸 방지한다 해갖고 방청인 거예요. 방청과 안료, 방청도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은 대신에 안에는 하기 힘들다는 거. 이거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요 아연이지만 은색이 아니죠. 전부 다 은색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좀 희끄무레하게 하얀색, 소금기가 묻어있는 거. 바닷가에서 나오게 되면 염분이나 소금기가 몸에 묻죠. 우리는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서 이제 잠시 밖에 나오면은 모래도 있지만은 모래사장이 없는 곳에 잠시 나오고 피부를 보면은 뭔가 하얀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그건 NaCl이죠. NaCl. 소금, 염입니다. 솔트 영어로. 징크도 마찬가지예요. 철은 이렇게, 이거 철이죠. 철은 이렇게 녹이 피는데요. 보시나? 철은 애초에 FE죠. FE가 수분하고 H2O, 수분하고 만나면은 여기서 H 플러스도 있고 H 마이너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얘가 전자를 잃고 OH기가
두 개이고 하면은 나중에 FeOH 두 개. 네. 그러니까 제1산화철이 돼요. 제1산화철. 그리고 여기서 제1산화철이 얘네가 FeOH2 플러스 산소도 있죠 공기 중에 H2O 물하고 물 산소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FeOH 제2 산화철이 돼요. 산화철.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붉은색이 되는 거죠. 붉은색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되지만 슬러지 타입이겠죠. 아주 뭐 그 물하고 섞여갖고 우리 진흙이라 해야 되나? 진흙인 것 같은데 철 무식된 거 보면은 물도 좀 촉촉하고 그런 게 있어요. 슬러지 타입의 그런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은 뭘로 되냐? Fe 요거는 영어로 페리어스 하이드록사이드, 이것도 페리어스 하이드록사이드인데요. 이거는 페릭 옥사이드라고, 이게 우리가 그냥 녹이라 하는 수분이 없고 슬러지 타입이 아니고 수분이 없고 그냥 녹이라 하는 그 물질입니다. 요렇게 되거든요. 수분은 증발을 했겠죠. 이걸 녹이라 하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거 하얀색 얼룩달룩한 걸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거는 뭐라고요? 그러면 징크에서 나오니까 징크 녹이다. 틀린 용어입니다. 징크 녹이 아닙니다. 녹은 아까 전에 요 녹 있죠, 녹. 이거를 철에서 나오는 얘를 녹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징크 솔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크 이렇게 아연이죠, 아연. 네. 징크 아연, 뭐 갈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던데, 징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 얘가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은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가 돼요. 그리고 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ZN 플러스 H2O. 징크 옥사이드가 플러스 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ZNOH. 이 정도라고. 우리가 물하고 산소하고 흔한 거 말고도 흔한 기체, 산후 공단이나 흔한 기체들이 보면은 황도 있고 뭐 질소 성분의 그런 물질도 있지만은 주로 우리가 들숨날숨할 때 날숨에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죠. 자동차에서부터 해가 황도 그렇고.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ZN 플러스 그냥 다 기억을 못해서요. 한번 ZN CO3. 그럼 징크 옥사이드, 징크 하이드록사이드, 징크 카보네이트,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전체 뭐냐면은 징크 솔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뭐 소금 같은 거죠. 염이죠, 염 중에는 징크 옥사이드라고 징크 하이드록사이드 맞을까요? 이거 맞을까요? 징크 하이드록사이드, 그리고 징크 카보네이트. 이래 되거든요. 이것들이 염이고요, 솔트.
우리가 염이라 생각하면 NaCl 있죠. NaCl. 소금, 그 솔트, 이거 염,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염 중에는, 가용성 염, 불용성 염, 그리고 난용성 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용성이면은 용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에 녹는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NaCl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징크 하이드록사이드도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얼룩덜룩한 얼룩덜룩이 아니고 하얀색의 이런 점박이처럼 이런 얼룩이 얘네들 세 개인데 물에 녹는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이제 페인트 관련한 이제 대처법이 가용성 염이라 생각을 해서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로 닦으면 된다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한 번도 이걸 닦아달라는 분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닦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산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니까 언젠가 계속 이렇게 된다고요. 도장을 하지 않은 또 다른 피막을 입히지 않는 이상 언젠가 계속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징크 하이드록사이드 이거는 물에 녹는다 했죠. 근데 얘네들은 물에 안 녹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룩은 져 있는데 물에 안 녹으니까 지워달라고는 하죠. 그런데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수분은 다 제거할 수 없으니까요. 네. 이거를 그러면은 애초에 사실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비주얼이 안 좋다, 그러니까 미관이죠. 안 좋다 했으면은 얘네들은 기능을 하는 애들인데 비주얼에 외관 그런 애들이 아닌데 지워달라고 하니까.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제 회사는 아닙니다. 제 회사 따로 제가 도와드리는 회사에서는 지워줬습니다, 일부. 그런데 그거에 또 옮겨갖고 다른 현장 가면은 또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을 거스를 수 없고, 어쨌든 스펙을 그렇게 변화를 하는 게 맞고요, 애초에. 뭐 비주얼이 중요한 건 아닌 물질이거든요, 사실. 그래도 고객이 원하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해서 100% 만족은 못해도 95% 만족할 만큼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왜 이걸 제거해달라는 말이 나왔느냐. 자, 볼까요? ZNOH 2 라고 ZNCO3 이때 했죠. 다 뭐 염이래 했죠. 대신에 요거 시간이 없어갖고 좀 많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가용성이 됐어요. 자, 봅시다. 여 위에 만약에 도장을 징크 솔트죠. 이거 징크 솔트랍니다. 징크 솔트 염. 근데 가용성 염이 됐죠. 가용성. 여 위에 만약에 도장을 하게 된다. 가용성 염이 있는데 맞죠? 미지근 물로 안 닦았어요. 그냥 바로 도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 블로그 거기에 이제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거기 보면은 다음에 이걸 또 추후할 건데 아즈모시스 블리스터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삼투 현상에 의한 부푸름이에요. 부푸름 뭐냐면은 그 수포 생기는 거 있죠. 손에 수포만 하고 행군 100kg 하죠. 저 전방에는 그 정도 합니다. 요즘에 많이 작아졌다 하는데 보통 100kg, 200kg 막 하고 군장 20kg 매고 각 군장 매죠. 그러고 고참 넣을 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갖고 걷고 했는데 그럼 발에 물집이 잡히죠. 물집 같은 겁니다. 근데 신체와는 틀리게 부푸는 거 맞고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건 맞는데 삼투 현상에 의해서 부푸는 거예요. 아즈모시스 블리스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제 정말 특별한 고참 감리했던 고참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이 그랬어요. 블리스터라고만 이야기했고 한 분이 아즈모시스
블리스터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는 아즈모시스 블리스터라고 했던 분한테 되게 감명을 받았죠. 아, 이런 원인이 생겨서 블리스터가 생기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아즈모시스 블리스터를 한번 볼게요. 어찌됐든 이 표면에 만약에 소금이라는 염이 있다고 쳐볼게요. 아니면 징크 솔트 이것도 염이 있다고 치면은 가용성 염이어야 돼요. 가용성 주로 염 하면은 정말 저는 생기는 걸 봤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요 표면 이거를 여기 있는 그냥 표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게 그런 염입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고 이렇게 하고 마음이 급해는 다시요. 해놓고 요게 NaC의 어떤 가용성 염입니다. 염이라 생각하고 요걸 도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도막을 형성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도장막. 페인트는 뭐랬죠? 달걀 껍질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달걀 껍질. 아스테이지 있죠? 아스테이지. 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상 한번 꼭 기대해 주세요. 엄청난 한번 기대해 주세요. 페이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반인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하는 것도 많은데 이거 하나면은 굉장한 걸 할 수 있다고요. 아스테이지. 이게 뭐냐? 삼투막입니다. 삼투막. 뭐냐? 큰 물질은 못 빠져나가고 물같이 아주 물 분자 있죠. H2O 이렇게 크게 적어도 아주 미세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얘가 얼면은 볼 수 있는가 봐요. 결정체는. 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바깥에 있었겠죠. 처음에 이걸 해볼게요. 이거밖에 없네. 물이 막 떨어져요. 빗물이 막 떨어지고 하는데 요 바깥에 있는 요 안에 염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요 막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염이 녹는댔죠. 녹으면서 물로 채워져요. 이만큼이. 이거는 제가 일러스트를 좀 배운 게 있어갖고 하도 시간이 남고 그때는 그래서 그거를 또 요거처럼 해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 물이 채워지면은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게 되면은 요게 부품이다. 쫙 부풀거든요. 물로 채워져 있어요. 물로 채워져 있던 게 부풀어요. 부풀다가 햇빛이 막 내리쬐요. 햇빛이 막 있으면 내리쬐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또 이걸 통해서 증발하겠죠. 삼투막을 통해서. 그러면은 페인트는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부풀어 있고 어떤 건 터져 있고 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장하기 전에 그런 가용성 염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아즈모시스 블리스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도장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아주 0.1 마이크론, 0.02 마이크론 정도, 뭐 아주 미세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염이 생긴 그 막이 이 표면을 보호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수분이 생기면은 또 가속화 시키겠죠. 근데 제가 지금 노트북을 꺼내서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 보시면은 제가 봐도 이거 새 제품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새 제품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말씀하신 거는 비주얼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좀 이게 새 제품이고 하니 이왕이면은 좀 깔끔하게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게 맞고요. 비주얼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또 발생이 되는 거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연이죠. 징크 갈바된 철제 파이프 얼룩덜룩합니다. 이렇게 이것들이 징크 옥사이드, 징크 하이드록사이드 그리고 징크 카보네이트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크레임이 이제 발생된 거예요. 다른 사진 볼까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빼서 보면 이 지저분하죠. 원래 갈바가 이렇게 은색인데 무였죠. 범위도 광범위하고 제가 봐도 참 인정을 해야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솔 브러쉬로 그라인드를 해버리니까 요 금속 표면이 색상하고 틀리죠. 깎아먹어서. 깎아먹은 것보다 빛을 받는 게 반사가 돼서 이렇게 반짝반짝 은색으로 보여지는데 빛을 흡수해버렸죠. 이 부분이. 기스가 난 부분이. 네, 그래서 거목해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현장에 뭐 볼팅도 하고 옮겨 다니고 해서 이렇게 알키드 타입의 적색의 페인트가 좀 벗겨지고 스크래치도 나고 그런 거죠. 다음 사진 볼게요. 이렇게 온 상태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는데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파이프가 개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연마제를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냐. 처음부터 바로 달려가서 구매를 해왔죠. 테스트를. 뭐 양모털로 돼 있는 뭐 그런 형식의 샌드 연마제, 샌드가 아니고 연마제, 그리고 요거는 우리 흔히 보이는 샌드페이퍼, 샌드페이퍼, 근데 샌드페빠 해가지고 원형의 그라인드로 속도 조절이 가능한 그라인드로 처리를 했어요. 이게 P240이 뭐냐면은 240방짜리, 그러니까 연마의 입도가 240 정도면 평균보다는 좀 덜 거친데도 스크래치가 많이 나더라고요. 요 옆에 있는 거 요거는 400방짜리입니다. 훨씬 더 곱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요걸로 했거든요. 수세미. 우리 흔히 주방에 가면은 수세미 있죠. 어머님들, 아니 아버님들도 요즘에 주방에 많이 들어오시죠. 그 수세미 형식으로 된 연마제가 있어요. 그걸로 제거를 한 사진입니다. 현장에서, 남의 현장에서 영상 찍기가 좀 그래서요.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어쨌든 저희는 요청한 대로 해드렸고요. 저희 이제 페이커를 구독하시는 시청자분께서는 뭐 결함이라는 거는 정말 이럴 때 쓰는 거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저희 단톡방에 좋은 취지로다가 사연을 받을까 해요. 아직 제가 제 또 일이 있어서 뭐 그 특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좀 전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 제 일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어려움에 봉착된 분들 페인트를 좀 사연을 받아서 무료로 좀 해주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어서요. 저희 단톡방에 좋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편집을 따로 하면 되지만 영상을 좀 다시 찍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근데 너무 겨울이 되면은 이게 디펙트가 하자가 더 많으니까 그 겨울이 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했다가 내년 정도 돼서는 좀 이게 실행이 잘 된다 싶으면은 내년 정도 돼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건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제 메일 하나 저기 설명란 있죠. 유튜브 아래 보면은 제목을 클릭해 보면 밑에 보면 설명란이 있어요. 그 설명란에 제 페인커 이메일 주소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들 이제 일원들이 단톡방에 이제 업을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나 대표님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 사연을 듣고 한 분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시공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제 개인 메일이니까 메일로 어떤 사연과 연락처 하나 정도는 성함과 연락처 하나 정도는 남겨주시면은 제가 저희 단톡방에 대략적인 제 의견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사실. 근데 그래도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서 시공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관계된 뭐 회사나 관계된 분들은 오해는 없으셨으면 해요. 있는 걸 통해서 뭐 알아가고 배워가면 되잖아요. 저도 뭐 해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